오키나와 스프링캠프 2탄입니다. 하나 이글스 이야기입니다. 지상 과제가 돼버린 탈꼴찌. 올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투자를 한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절박합니다. 이번 야구부장의 오키나와 출장은 로밍 서비스의 1인자 와이파이 도시락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와이파이 검색을 일단 하시면 엄청 뜹니다. 와이파이 도시락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그 데이트 로밍. 요건 뭐 제 말이 아니고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처음에 PPL이 들어왔을 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워낙 제가 자주 쓰고 있던 그 시기 때문입니다. 동종업계 가장 많은 로밍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일하기도 하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또 사용 가능합니다.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기기 모두 쌉 가능이죠. 와이파이 도시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편리성 때문인데 찾고 반납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희 기자들 그리고 저 역시 해외여행 또 출장 때 와이파이 도시락을 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오키나와 공항에 제가 나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도착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막 떠 있는데 와이파이 도시락 측에서 제공을 한 eSIM 카드를 넣었는데 이게 편해요. 그냥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자 이제 이 와이파이 도시락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잡으면 비밀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거 뭐 벌써 도시락이 이렇게 많이 뜹니다. 이렇게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제 번호를 찾아서 비번을 넣습니다. 연결하면 자, 와이파이 떴죠. 이제부터 그냥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노트북도 다 바로 좀 기기가 이뻐졌어요. 예전 것보다 좀. 현재 유심하고 달리 내 번호 그대로 사용해서 한국에서 오는 문자, 전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대체불가 야구부장도 애용하는 와이파이 도시락과 또 와이파이 eSIM, 물론 뭐 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도 해봤습니다. 데이트 걱정 없는 해외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가 좀 말을 아끼고 있죠. 3년 연속 꼴찌입니다. 유구무원. 올해는 달라졌다고 말하면 이건 뭐 좀 설레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맞거든요. 달라진 것은 맞고 결과는 모르겠지만 2023년의 3월 하나의 3월은 지난 3년간의 3월과는 조금 다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최후 결과는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탈꼴찌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 모르죠. 모르는데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있고 또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팬들께서는 또 올해 또 한번 속아볼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만, 하나가 기자는 제게 그냥 팬들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은 맞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좀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내부적으로 변화의 근거가 있다는 거, 올해는 좀 다르다는 근거, 그 근거들을 한번 꼽아보면 첫 번째는 알찬 보강을 꼽고 있습니다. 최은성 선수, 이태양, 오승진 3명의 외부 FA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2명은 친정팀 복귀입니다. 사실 A급 이상의 전력은 최은성 선수 1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꼭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을 했다는 겁니다. 최은성 선수는 팀 타선의 핵이고 이태양 선수는 마운드 경험치를 높이는, 그리고 오승진 선수는 하주석 선수의 시즌 초중반 내야 공백을 메울 대안입니다. 하나 관계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탈꼴찌보다 목표를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눈여겨보고 있는 교과서적인 팀 성장 스토리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벤치마킹. 두산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3, 4년 만에 팀 전력이 상당히 급성장을 합니다. 88년생인 김재환 선수, 최주환 선수, 90년생인 허경민, 박건우, 정수빈 선수가 두산의 왕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팀이 하위권으로 처지면서 좋은 신인들을 당시 두산이 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팀의 주축이 됐습니다. 물론 전면 드래프트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도 이제 최근 전면 드래프트를 한 상황에서 좋은 신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하나가 올해도 좋은 신인들을 먼저 뽑았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야구에서 좋은 신인들을 데려오고 있다. 자원이 모아졌고 이제부터는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 역량을 이들을 성장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연약한 하나 연고지 팜을 좀 감안을 하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 드래프트의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하나가 드래프트 부스트를 지난 몇 년간 온전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취재하면서 여러 구단 관계자들한테 제가 참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참 약체라는 이 선입견, 요 부분을 좀 깨야 되는데 하나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이전에 다른 팀들이 정비에 열을 올릴 때 선방을 날린다. 초반에 달라진 분위기를 알린다. 전력 분석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다. 전력 분석을 좀 다르게 한다.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년과 다르다. 우리는 큰 돈을 들여서 보강을 했고 성과가 없으면 투자 의미가 퇴색된다. 등수는 몰라도 공수 수치는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프런트의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보니 안 됐다. 전력 분석 파트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탈꼴찌를 하려면 최소 한 개 팀은 밑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느 팀이 밑으로? 하나 관계자들이 특정 팀을 좀 꼽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반대로 하나보다 밑에 있기 위치하기 좀 어려운 팀, 즉 진력이 아주 좋은 팀으로는 디펜딩 챔피언 SSG 랜더스 그리고 KT 위즈,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이렇게 4팀 정도를 꼽았고 그 외의 팀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영입한 최고의 전력 보강 카드인 최은성 선수의 편안하고 당당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은성 선수, 네. 최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기대가 너무 커요, 그죠? 주위에서. 네. 이게 약간 부담도 될 듯도 해. 아, 부담이요? 어떻습니까? 네. 네, 부담은 뭐 LG 했을 때도 네. 주전으로 나가면서도 부담감 있었기 때문에 야구하는 거는 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안 되려고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처음 팀으로 옮겨봐서 이제 어떻게 좀 이 팀에 좀 녹아들려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우리 이제 최은성 선수가 이적해 오면서 네. 앞뒤에서 좀 쳐줄 동료들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타선이니까. 그렇죠. 동료들하기도 어떻습니까? 좀 보실 때 훈련하면서 합의랄까 뭐 이런 거. 이제 아직 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안 해봐서 네. 아직은 뭐 합의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요. 네. 근데 와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봐보니까 더 좋은 선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능력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좀 더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실 때 잠실이 굉장히 큰 구장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 제일 큰. 네. 대전도 뭐 작진 않는데 그렇죠. 사실 네. 좀 작진 않는데 네. 홈런이 좀 늘어날까요? 근데 뭐 잠실 있다고 네. 뭐 못 쳤고 작은 구장 간다고 많이 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는 홈런 타자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좋은 타이밍에 좋은 스팟에서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야 좋은 타구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어찌됐건 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스윙이 나오게끔만 준비하면 거기에 뭐 성적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 상태 어떻습니까? 네, 몸 상태 좋습니다. 자, 캠프에서 우리 반가운 얼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대진 수석 코치 영입을 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치들 조율에 있어서 이대진 수석 코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영어로 바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동안은 수베로 감독이 늘 국내 코치들을 배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게 모르게 소통이 영어나 스페인어로 되다 보니까 직접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국내 코치들이 좀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고 확실히 달라졌고 직접 국내 코치진들에게 이대진 수석이 설명도 하고 감독의 의중도 전하고 한국 야구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같은 야구인 입장에서 코치들에게 설명을 해주니 신뢰도 쌓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기 선수의 몸 상태는 80% 정도입니다. 2군 다카마스 캠프 지금 연습 경기 영상을 수베로 감독이 이제 볼 것입니다. 다카마스에는 일본 프로야구 2군 팀도 있고 독립리그 팀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5이닝 정도 수비를 소화하고 있고 타석은 두세 차례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훈련량을 늘리고 러닝도 많이 하고 복근 운동도 좀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배트 스피드가 상당히 좀 올라왔다 그럽니다. 하나 내부에서는 역시 방망이 치는 능력은 여전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몸이 만들어진다면 하나 입장에서는 2번을 맡아주는 것이 뭐 최선인데 수비는 외야 한 자리 또 옵션으로
뭐 지명 타자 자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버치 스미스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야심차게 영입한 1선발급 외국인 투수입니다. 최고 구속 155, 빠른 볼 던집니다. 제구도 괜찮고 변화구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팔꿈치와 옆구리 부상 등이 좀 고민인데 버치 스미스 선수는 타구단에서 눈여겨봤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하나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극복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영입을 했고 하나 구단이 그래서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에게 버치 스미스 선수가 안 좋았던 부위들 예를 들어 뭐 옆구리 뒤쪽 근육 부상들, 광배근 아래쪽 이 부분에 대한 보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이지풍 코치가 애리조나에 도착해서 물어보니까 이지풍 코치가 준비한 프로그램보다 스미스 선수 본인이 더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부상은 자기가 아니까 매우 꼼꼼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사람 몸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강하지 못하면 뭐 부진한 것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죠. 부상은 그냥 제로입니다. 전력에 보탬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로입니다. 스미스 선수의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서 페냐 선수도 지금 따라할 정도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나? 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치 스미스 선수의 최고 장점은 커브입니다. 155에 뭐 강속구를 던집니다. 요거 장기입니다. 근데 커브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급의 커브를 던졌다. 내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뚝 떨어진 커브에 하이 패스트볼까지 가미를 한다 그러면 타자들이 대비가 어려우니까 정타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것이 하나의 내부 판단입니다. 문현빈 선수 얘기입니다. 고졸 신인 문현빈 선수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점은 방망이입니다. 신장이 좀 작죠. 수비는 기존 유격수의 뭐 안정된 수비는 아닙니다만 물론 지금 보완 과정에 있습니다. 수비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망이가 대단하다. 펀치력이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체구에 비해서 강력한 배팅 파워. 연습 배팅을 할 때마다 코치들이 이건 뭔가 물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도 저 선수 한번 봐라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한 야구인은 제게 레전드인 정근우 선수의 신인 때와 기량을 비교하면 문현빈 선수가 낫다. 그래서 제가 뭐 고졸 대졸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도 자신의 생각은 그렇다. 그만큼 문현빈 선수가 대단하다. 정은원 선수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하나는 김수현, 문현빈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신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진짜 기대감은 문동주 선수가 최강이죠. 문동주 선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훈련 좀 재밌어요? 일단 해외로 처음 나오는 캠프이기도 하고 진짜 국내에서 캠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되게 좋은 것 같고 캠프 분위기가 원래 이런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고 좀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짧은 시간 속에서 그래도 효율 있게 잘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불펜에서 151, 152 던지다가 실전 올라니까 156을 쾅. 네네. 다들 깜짝. 뭐 160도 가능? 근데 솔직히 156을 던졌을 때도 그렇게 몸 상태가 막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볍게. 가볍게 던진다는 느낌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전에는. 근데 그런 스피드가 나왔다는 걸 보고 깜짝 깜짝 놀랐죠. 불펜에서 사실 몸풀 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본인도. 네. 어제 와서 던졌을 때도 156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근데 진짜 세게 던진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몸을 잘 만들고 몸이 잘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문동주 선수 뭐 1년 후배인 김수현 선수한테 뭐 이번 일로 뭐 혹시 약간 충고랄까 아니면 뭐 조언이랄까 해준 게 있어요? 뭐 제가 크게 해줄 말은 없는데 근데 서현이가 스스로 뭐 잘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더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딱히 뭐 서현이한테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말 한마디씩 더 걸어주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좋은 후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동기부여도 좀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쟁자가 한 명이 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바로 경쟁이다. 그렇죠. 뭐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선의 경쟁하면 저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분명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선의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더 발전이 되는 그런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비 시프트에 대한 고민이 하나 내부에 있습니다. 수베로 감독에게 수비 시프트란 감독의 철학 그리고 수베로라는 이 대명사, 이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 KBO 리그에서 가장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쓰는 팀이 하나입니다. 프런트에서는 정도를 약간 좀 조정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만간에 손익단장하고 수비로 감독 이에 대해서 또 진지한 논의도 할 겁니다. 근데 감독의 자부심이자 철학이고 수비 시프트가 외국인 감독에게 감독의 고유 권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해하는데, 투수들 중 일부는 수비 시프트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쉽게 내주는 안타에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확률상으로는 하지만 이득이라는 공감대는 투수들한테는 있어요. 투수 코치도 투수들에게 이를 계속 강조합니다. 길게 보면 수비 시프트는 투수에게 유리한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야수들의 체력입니다. 야수들이 계속 포지션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기 중에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체력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좀 있습니다.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신의 수비 위치가 아닌 곳에서 딱 섰을 때 강한 타구가 날아들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당분간은 수비의 핵인 하주석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내부 고민이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